정성껏 달인 찻잔을 들고 며느리 앞에 선 당신. 혹시라도 찻잔 부딪히는 소리에 며느리 기분이라도 상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과연 미덕입니까? 당신이 바치는 그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고개 한번 들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며느리 무심한 얼굴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뒤꿈치 시어머니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서열이 개나 주는 시대입니다. 내 아들이 혹여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며느리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대접하는 그 정성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비겁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낮아질수록 며느리는 당신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제 집에서 겉도는 아웃사이더 취급을 할 뿐입니다. 오늘 지혜의 씨앗에서는 왜 당신이 며느리에게 굽실거릴 필요가 없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그 찻잔, 그건 단순한 환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갖다 바친 복종의 증거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며느리의 기색을 살피는 당신의 그 비참한 눈동자를 보십시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쥐고 며느리를 길들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직적인 관계는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정성껏 내민 그 잔 앞에서 고개 한번 들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며느리의 무심한 얼굴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처한 서글픈 현실, 바로 뒤꿈치 시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며느리 잠이라도 깰까봐 새벽부터 까치발을 들고 살살 걷던 정성이 이제는 며느리 비위가 상할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비겁한 눈치 보기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내 집에서조차 주인 노릇을 못하고 죄인처럼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아들이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혹은 며느리의 마음이 상해서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치는 그 커피는 사랑이 아닙니다. 관계를 구걸하는 비참한 두려움의 산물일 뿐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서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서열이란 그저 개나 주는 것일 뿐이죠. 그들은 권리의 세대입니다. 당신이 해주는 모든 배려를 어머니가 선택해서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지 결코 감사해야 할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며 다가갈수록 그녀는 당신을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타인으로 정의할 뿐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중재자 역할이라도 하려 애썼지만 이제 요즘 아들들은 그저 침묵합니다. 아니, 상당수는 아내의 편에 서서 당신을 외면하곤 하죠.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은 듯한 그 허탈함, 그 고립감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낮아질수록 며느리는 당신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만만하게 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수호자는 사랑이 아니라 냉정한 경계입니다. 오늘 이 찻잔의 비극을 끝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노년은 며느리의 그림자 밑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노예의 삶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되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자식인데 설마 나를 모른 척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먼저 배신할 주인공입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고부 사이의 중재자라도 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즘 아들들은 중재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의 편을 들며 당신을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이 왜 침묵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며느리가 쥐고 있는 절연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자신들에게 무례함을 행사하거나 고통을 주는 시어머니를 참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냉정하게 인연을 끊어버리는 절연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아내의 허락 없이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비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생리별입니다. 당신이 정성껏 키운 아들이 당신의 핍박이나 차별을 이유로 이혼을 당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은 아들을 잃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당신의 품을 떠나 며느리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냉혹한 권력의 구조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난 타인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을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만든 새로운 일가에 당신이 끼어드는 것을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장 부부싸움의 도화선이 되고 아들에게는 이혼의 빌미가 됩니다. 아들이 당신을 외면하는 것은 그가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희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중재해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며느리 앞에서 비참하게 고개를 숙여도 아들은 당신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적절한 경계를 지키지 못해 갈등을 만든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을 끊어내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남의 편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를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보내고 당신 역시 당신만의 영토를 지키십시오. 며느리의 절연이라는 칼날에 베이지 않으려면 당신 스스로가 그녀의 영역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노년을 지키는 마지막 처세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첫 단추는 바로 당신의 아들을 타인으로 대하는 냉정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아이를 내가 배 아파 낳아 기른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한 여자의 남편이자 다른 집안의 사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고부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며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애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아들은 중재자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침묵할 뿐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을 배려해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자신의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선택한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상당수의 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아주 단호하게 아내의 편을 듭니다. 아내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당장 집안이 지옥이 되고 이혼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새벽부터 뒤꿈치를 들고 걷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도 아들은 외면합니다. 어머니의 희생보다 자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어머니들이 호소하는 아들을 잃은 느낌, 바로 현대판 생리별의 진실입니다. 아들은 살아있지만 당신의 아들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허락 없이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것조차 부부싸움의 사유가 되고 이혼의 빌미가 되는 현실 속에서 아들은 기꺼이 당신을 삶의 변두리로 밀어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새로운 권력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며 가두려 하는 것은 당신의 오해이자 오만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당신의 품을 떠났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독립된 일가를 이루는 일이며 당신이 일궈온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들은 이제 당신의 가족 속에 들어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내놓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아직도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십니까? 아들이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를 원망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역전된 권력 구조이며 당신의 아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거부하고 아들에게 효도를 강요하거나 중재를 바란다면 당신은 며느리에게는 간섭하는 시어머니로, 아들에게는 인생을 방해하는 짐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며느리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비굴하게 웃을 때 아들은 뒤에서 안도합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죽어주니 자신이 아내와 싸울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서글픈 풍경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아들은 이미 당신의 영토를 떠나 며느리의 영토로 귀화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당신을 지탱해 줄 심리적 부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아들을 내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자식이라는 족쇄를 풀어주고 그를 철저한 타인으로 대하십시오. 교집합이 커지면 그것은 곧 치매가 되고 당신의 불행이 됩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가 제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아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당신의 편이 아니며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방패도 아닙니다. 이제 그만 아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고 당신만의 성벽을 높게 쌓으십시오. 아들이라는 인질 때문에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는 비참한 연극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독립된 일가의 주인으로 설 때 비로소 며느리도 아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남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제 고부 갈등이라는 낡은 단어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비참한 비극을 고부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씨앗은 오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관계 갈등일 뿐입니다. 고부 갈등이라는 전형적인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피해자 행세를 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매몰되는 순간 당신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거의 고부 갈등은 일방적이고 대단히 공격적이었으며 때로는 신체적 학대까지 동반된 수직적 횡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를 쥐고 며느리를 길들이며 가업의 질서를 세우던 그 시절에는 서열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을 고집했다가는 법적 분쟁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며느리들은 이제 무례함을 견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를 아예 절연해 버립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권력입니다. 당신이 겪는 괴로움의 실체는 사실 인지 부조화라는 심리학적 비극에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과거의 구조가 남아있는데 현실은 수평을 넘어 역전된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변화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대의 습성을 바꾸려는 그 혁명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며느리들은 이미 그 노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당신이 한 발짝 다가가면 그들은 두 발짝 달아납니다. 속도 경쟁에서 당신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관계의 최소값이 달라졌음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도리가 며느리에게는 강요된 노동이자 시대착오적인 간섭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명절에 전을 부치고 제사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도리라고 믿는 당신과 그것을 말도 안 되는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는 며느리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시어머니로서 대접받겠다는 그 낡은 환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억울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와 핵가족 문화가 한국 가정의 거실까지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땅덩이는 좁아도 심리적 거리는 태평양만큼 넓어진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식구로 맞이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그저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수평적인 타인으로 대하십시오. 며느리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문화체이지 당신의 가문의 귀속된 부속품이 아닙니다. 고부관계는 이제 유리를 다루듯 신중해야 하는 깨지기 쉬운 계약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모호한 감정에 기대지 말고 명확한 경계와 규칙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조율되지 않은 호의는 갈등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갈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며느리에게 쏟았던 그 모든 부질없는 기대를 거두어드리고 당신 자신의 삶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평의 융합이자 노년의 평화를 획득하는 가장 단호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고부 갈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당연한 마찰일 뿐입니다. 그 마찰에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그 가혹한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당신은 며느리의 눈치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중심에는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가혹한 현실 하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도 고독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했던 마지막 세대.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식에게 그 어떤 부양도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마주한 냉혹한 성적표입니다. 과거의 부양은 당연한 가족의 질서였지만 지금의 부양은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사실상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쌀을 사주고 용돈을 쥐어주는 물리적인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부양, 그리고 심리적 부양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법이죠. 하지만 지금의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런 기대를 품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부모에게 바쳤던 그 지극정성을 자식에게 똑같이 바란다면 당신의 남은 노년은 평생 눈물과 원망으로 가득 찬 지옥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며 그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비참한 행태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데 쏟아야 합니다. 부양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경제적 독립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심리적 단절입니다. 희생과 양보라는 미명 아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갉아먹는 자학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대신 규칙으로 관계를 대해야 합니다. 명확한 경계가 없는 배려는 결국 당신을 만만한 시어머니로 만들고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됩니다. 1년에 몇 번을 만날 것인지, 어느 선까지 서로의 생활에 관여할 것인지, 서툴더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이성적인 규칙을 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며느리는 당신의 식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는 외부인을 경계하는 독립된 일가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뒤꿈치를 들고 걷던 그 비굴함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식에게 쏟았던 그 모든 부질없는 기대를 거두어드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부양하는 유일한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새기십시오. 아들이 이혼할까봐 두려워 며느리에게 커피를 타바치던 그 비겁한 찻잔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양받지 못하는 이 가혹한 시대에 당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단 하나의 생존법입니다. 그 생존법의 첫 관문이자 당신이 반드시 익혀야 할 무기는 바로 가면을 쓰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맺어지는 첫 단추인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의 진심을 드러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그것은 곧 관계의 끝장입니다. 상견례는 정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집안 전체를 선을 보이는 자리이며 모종의 비교와 기대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고도의 심리전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마주하는 그 자리는 자칫하면 오해의 장이 되기 십상입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그 사람 평생의 열매라고 확신하며 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아함의 연극입니다. 가식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아함이란 내가 가진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정해진 대사가 있는 연극 배우처럼 행동하십시오. 상대 부모에게 어쩜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는지, 어쩜 이리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셨는지 공을 돌리는 찬사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이 멀어 단점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장점만 보는 사람인 것처럼 우아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돈 문제나 집 문제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곤란한 행동입니다. 만약 상대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불쑥 꺼내며 분위기를 흐린다면 당신은 다시 그들을 연극의 장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꿈만 꾸고 싶다고 말하며 현실의 늪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우아함의 세계로 끌어올리십시오. 나머지 골치 아픈 현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두면 그만입니다. 가끔은 거친 성정이나 무례한 매너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학력의 문제든 성격의 문제든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치려 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겉은 울퉁불퉁하고 거칠어도 속은 달콤한 과일처럼 그들 나름의 진심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며 오직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상견례라는 무대 위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연극의 핵심에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두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좋다는데 부모의 잣대로 그 관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기꺼이 가면을 쓰고 우아함을 연기하는 이유는
오직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임을 명심하십시오. 상견례에서부터 당신이 보여준 그 우아한 경계가 앞으로 이어질 고부 관계의 안전판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수호자는 사랑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다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는 처세의 극치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다름을 비난하지 않는 그 자세가 바로 지에이시앗이 강조하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이제 상견례라는 긴장의 장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관계의 기술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그 본격적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입을 닫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궁금증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시어머니가 친밀해지고 싶다는 핑계로 선을 넘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은 관계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외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혹은 명절에 만난 자리에서 키가 작다거나 성형을 했느냐는 식의 무례한 말은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심지어 발냄새가 난다는 식의 사소한 지적조차 상대에게는 지울 수 없는 모욕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가벼운 농담일지 몰라도 듣는 이에게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칭찬이랍시고 던지는 평가조차 조심해야 할 판에 비난이나 지적을 서슴지 않는 것은 스스로 관계의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행위입니다. 돈과 집안 배경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살림이 나은지 못한지 빈부를 따지며 비교하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고 천박합니다. 상대편 부모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이 그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호기심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대가 우리보다 잘 사는 집안일 경우 당신의 아이가 그 집에서 겪을 어려움과 심리적 태도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지 재산을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특히 결혼하자마자 아이는 언제 낳을 것인지 묻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맞벌이는 계속할 것인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와 같은 질문들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며 두 사람의 은밀한 계약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두 사람이 충분히 알고 합의하여 결혼에 이른 사항들입니다. 부모가 가진 불안과 불만을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그들에게 투영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우리가 흔히 묻는 관혼상제에 관한 질문들은 이제 금기어입니다. 오직 생로병사 즉 건강에 관한 안부만을 묻는 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유일한 허용 범위입니다. 당신이 던진 그 사소한 질문들이 왜 재앙이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에게 무례함이란 곧 관계의 영구적인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고통과 무례함을 행사하는 시어머니를 그들은 아예 절연해 버립니다. 인연을 끊고 남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단호함 앞에 당신의 궁금증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들이 아내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만드는 비극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며느리와 소통하고 싶다면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돈이나 자식 계획 대신 그녀의 꿈을 물어보십시오. 누구도 물어봐 주지 않는 그녀만의 기대와 소망을 궁금해 하십시오. 그 꿈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만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묻지 않는 꿈을 물어봐 줄 때 며느리는 비로소 당신을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염려하고 논의하십시오. 얼굴색이 좋지 않다면 건강을 체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묻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사적인 질문은 당신의 입안에 단단히 가두어 두십시오. 적절한 방식을 벗어난 교집합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과 침해가 되어 서로의 안정감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의 궁금증을 죽이고 침묵을 배우는 것만이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선을 넘는 질문 하나가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관계의 수호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아니라 냉정한 경계를 지키는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이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견디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당신은 며느리라는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평화는 결국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핵심은 막연한 사랑이나 희생이 아니라 차갑고 명확한 규칙입니다. 새로운 식구가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식탁에 수저 하나를 더 놓는 일이 아닙니다. 가문의 구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그 거대한 변화를 무시한 채 그저 며느리에게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내 법도를 따르라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강요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가두는 행위일 뿐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가문에 부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지평의 융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인 A와 며느리의 삶의 방식인 B가 부딪혀서 전혀 새로운 그림인 C를 그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평의 융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갈등 끝에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공동의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직접 부딪혀서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머리를 부딪힐지 미리 예측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픔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작고 단순한 규칙들을 만드십시오. 희생과 양보라는 모호한 말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냉정한 규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규칙이 명확할 때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안정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규칙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것인지, 명절에는 어디를 먼저 방문할 것인지, 제사와 차례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 서툴더라도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십시오. 당신이 먼저 규칙을 제안하고 며느리가 그 규칙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의견을 낸다면 기꺼이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합의되는 순간 관계의 불편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며느리는 우리 속에 들어온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내보낸 아들과 함께 새로운 분락을 일군 타인입니다. 당신의 일가와 며느리의 일가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유사함은 정이 아니라 규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덜 불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영역을 남겨두십시오. 하지만 그 교집합이 너무 커지면 그것은 간섭이자 침해가 됩니다. 적절한 교집합만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건강한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적인 규칙의 요새를 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평의 융합이자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지혜입니다. 이 냉정한 규칙이 당신과 며느리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안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냉정한 규칙이 당신과 며느리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 거리 안에서 당신이 누려야 할 진짜 안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아들을 당신의 세계 안에 가두어 두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당신의 울타리 밖으로 완전히 내놓아야만 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식구로 들어왔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가두는 행위이자 관계를 망치는 오해일 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은 당신의 일가와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블락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 독립된 문화체입니다. 며느리 또한 당신과는 다른 언어를 쓰는 타인일 뿐이죠. 그녀를 당신의 방식대로 교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두 개의 서로 다른 지평이 만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지평의 융합은 억압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갈등 끝에 열리는 열매여야 합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와의 교집합을 넓히는 것이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교집합이 너무 커지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고 침해가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 당신의 품위를 깎아가며 노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품은 채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방식입니다. 당신은 부양을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는 가혹한 운명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의 부양이 단절되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식의 효도에 목매며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비참한 노년에서 탈출하십시오. 1년에 몇 번, 생일이나 종교적인 행사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며 겪는 적응의 고통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가족으로 섞이지 못한다고 해서 별나다고 비난하거나 아들에게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느끼는 그 고독감과 부적절감을 당신이 보듬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그들만의 세상을 잘 일구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당신만의 독립된 영토여야 합니다. 아들에게 내어준 당신의 청춘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던 그 찻잔을 내려놓고 당신의 인생을 우아하게 채워나가는 연극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진정한 안식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이 세운 견고한 경계 안에서 찾아옵니다. 자식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내보낼 때 비로소 당신은 며느리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진정한 노년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영토에서 가장 단호하고도 우아하게 홀로 서면 그만입니다. 그 홀로 섬은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된 당신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서의 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며느리 잠이라도 깰까봐 새벽부터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걷던 그 비참한 뒤꿈치 시어머니의 시대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끝내야만 합니다. 당신이 바쳤던 그 지극한 정성과 배려가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의무로 보이고 당신에게는 굴종의 상처로 남았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관계의 증거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만난 새로운 문화체이자 독립된 인격체이지 당신의 식구라는 틀 안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대는 이미 변했습니다. 수직적인 서열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냉정한 수평 관계가 들어섰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혼이라도 당할까봐 혹은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며 관계를 구걸하는 비참함을 멈추십시오.
아들은 이미 당신의 품을 떠나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지평을 일구어가는 타인입니다. 그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침묵이라는 비겁한 생존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가혹한 운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며느리에게서 마음의 부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부 갈등이라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나 이것을 단순한 관계 갈등으로 정의하고 명확한 경계를 세울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를 지키는 이성적인 규칙입니다. 1년에 몇 번을 만날지, 명절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서툴더라도 명확한 공동의 규칙을 만드십시오. 그 규칙 안에서 덜 불편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적인 고부관계의 정답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호의는 치매가 되고 명확하지 않은 배려는 독이 됩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잘 지내려 할수록 당신은 작아지고 며느리는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게 될 뿐입니다. 오히려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가진 채 살짝 거리를 두는 그 단호함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며느리 앞에 바쳤던 비굴한 찻잔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부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며느리라는 타인에게 내어준 당신의 마음을 거두어드리고 당신의 영토를 우아하게 가꾸는데 남은 생을 바치십시오. 냉정한 경계는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자식을 세상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고 당신 역시 당신만의 제국에서 홀로 설 때 비로소 당신은 며느리의 눈치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씨앗이 전하는 마지막 처세이자 당신이 누려야 할 최후의 안식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며느리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